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10시 또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는 2024년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 9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시면 좋겠고, 이때 파격 프로모션 아마 기간이 정해질 겁니다. 공개하니까. 아니면 조금 놓치시는 분들은 다음날 이렇게 라이브 녹화해 가지고 올려드리죠. 그 방송을 참고하셔도 되고 저희 카페로 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제목에 이 타임라인 그거 저기 써 드렸죠. 저 뒤로 가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가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반대로 탈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타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좀 수상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눈치채고서 매도 방향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관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으로 오는 과정 역시도 가만히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고, 특히나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 매도가 많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죠. 저는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미국을 투자할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매매 혹은 주식에 있어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아닐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쪼끔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시간이 늘어질 수 있는, 미국 시장이 그래요.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잘 꺾이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저점이거나 아니면 중간 지점이 아니라 분명히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이런 시간들이 어떤 지루함으로 느껴져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든지, 특히나 뭐 최근 가스라든지 이런데, 저는 지금은 상승도 하방도, 상방도 하방도 어느 포지션으로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들어가 가지고 매수를 잡는다라든가 매도를 잡는다라든가, 어렵다는 게 만약에 반대 방향을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 수익을 봤을 때도 찍기에 가깝고, 만약에 물렸을 때는 나올 결정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좀 심심하다라고 해서 뭐 대한투자 쪽으로 눈 돌리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TMF 이런 것들, 금리 쪽 건드리기에도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존의 저점에서 들어갔던 분들은 그 수익 담보로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중간에 흔들림이 있어도 들고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헷갈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도 대안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뭐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은 좀 계속 지켜보는 구간들이 반복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타이밍 잡긴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구간이 하단이나, 올해 하단이나 중단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를 이야기로 치면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의 지금 메인은 AI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가진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의 시가총액 1 위를 달리던 애플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으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생각지도 않은 흐름이었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올라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랬죠. 제가 예전부터 내내 본 종목은 매도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 얘는 방향성이 바뀌었다.' 그것도 그렇게 일찍 알아채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에 박스권 흐름이 있었는데 그 박스권 진입을 다시 하면서부터 이야기 드렸고, 매도 없이 매수만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때 눌림 패턴을 보고서 '아, 얘가 잘하면 뒤집으러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찌 되었거나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쪽이 계속 핵심된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장의 어떤 종목을 딱 찍어 주세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네이버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죠.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실 테고. 자, 어찌 됐거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메인 테마, 메인 업종이 아마 미국은 점점 바뀌어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애플도 뭐 그쪽으로도 뭐 생각할 수 있겠다 싶지만, 애플하고 이 테슬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 메인에서, 그러니까 저는 맨날 빅6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미국 이야기할 때 보통 이 7 종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저는 이상하게 메타가 여기 일곱 번째 그럴 만한 정보인가 싶은데, 어찌 됐거나 얘네 둘 빼고는 얘네들이 다 비슷하게, 그쵸?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테슬라가 워낙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액티브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쪽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타점이 오게 된다라 그러면 그 흐름들 가져가셔도 괜찮다. 요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봅니다. 어찌 됐거나 지수적으로는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추적을 해 드리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나스닥 흐름이 다시 22평, 그렇죠? 22평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 지금 버티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이탈해서 꺾이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갔다가 쌍봉 패턴을 만드느냐.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N자형 패턴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정도의 차이인 거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꺾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를 꼭 복사해 놓은 것 같죠. 왜냐면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갭, 너무 예쁘게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탈하는 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잘 올라와 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올라와서 이 구간을 그때 못 넘었죠. 지금도 저는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얘 외에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거나 애플이 시장을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이후에 조정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얘 매수 들어간다라 그러면 이때 이 폭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때 다시 찍고서 올라오는 걸 노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65불,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저는 이 155불, 이 자리가 다시 오지 않으면 효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플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리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애플을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뭐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왜 얘가 새로운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런지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작년, 그러니까 작년 연고라기보다는 이 7월의 고점을, 직전 고점을 딛고서 움직여서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진짜 센 종목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만들면 딛고 어떻게 다시 꺾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그러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을 역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제왕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지금은 당분간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저는 좀 더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도 똑같죠. 이 쌍바닥, 이런 패턴들이 다시 여기까지 눌리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쫓아간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런 진폭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저 자리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런 효율 있는 자리들을 노리지 중간중간에 막 바득바득 막 한 3% 먹자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반대한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닷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나 관점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년, 그러니까 말을 제외하고서 이 파동의 고점들을 지키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시장에서 메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승 메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이끄는 시장 리딩 종목 뭐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나스닥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면 얘네들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먼저 깨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깨지고 얘네들이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만 어떤 패턴적인 면에서는 인지하시면 되겠고, 다만 얘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136불 매수 맞이,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121불 얘도 애매하고, 아예 이런 자리 안 나오면 지금 이 중간 자리들은 굉장히 들어가기 애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매수로 쫓아가거나 매수 타점을 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에 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눌림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공격적이면 400불 라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 366불 이 갭자리, 이 갭자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이런 자리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예요. 이걸 버텨 가지고 얘를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장기로 존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평가하기에 뭐 최고치를 치고 있을진 몰라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번에 최고치니까 이번엔 나와야지.'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아 나는 모르겠다. 그냥 배째. 엔비디아 1000불까지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끌고 가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갭자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는 내려와도 400불 라인은 건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00불에서 500불 로만 가도 100불 올라가면 25% 잖아요. 그러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수익률의 구간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린다라 그러면 계속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이제는 이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또 한 단계 가격이 레벨업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이슈로, 웬만한 이슈 없이는 이런 자리들 다시 내려오긴 어렵다. 말 그대로 올해 막 경기 침체가 진하게 나와 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빠바바박 내리면서 막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구간이 될 것이다. 얘는 아마 장기 홀딩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랑은 전혀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테슬라는 매매적 관점의 종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으로는 충분히 투자적 관점의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다만 이 진폭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표적인 게 저 120평 눌림이잖아요. 저런 거 누를 때마다 들어가도 쉽게 10%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은 MS랑 비교했을 때 그쵸? 얘도 신고가를 구분하고 있지만 확연하게 어떤 파동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아 MS가 훨씬 더 낫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끌려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얘가 진짜로 좋아 가지고 강해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어설프지만 끌려 올라간다는 느낌이 강하고 상승세기 패턴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어찌 됐거나 난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가지 구글보다는 제가 낫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쪼끔 더 낮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결국은 만약에 꼭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센 종목 1등 종목을 잡는 거지 뒤에 종목을 잡질 않는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향이자 습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포기하지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테슬라입니다. 뭐 테슬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전에도 그렇고 욕 많이 먹었는데, 왜냐면 '야 그 자리가 오겠냐 뭐 하겠냐.'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도 어느 정도의 타점들은 다 기록해서 이야기 드렸죠. 특히나 뭐 이런 자리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자리이지, 그러니까 중기든 장기든 투자적 관점이든 지금의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이지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좋은 단가는 어떻게 비싸도 180불 아래여야 된다라는 거 변함이 없고,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장기적 매매자들도 제가 이야기 드리죠. 계속 줄이고 담고 줄이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담고, 그쵸.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라 그러면 또 줄였으면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저는 저점이 쪼끔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구간이 내려온다라 그러면 200불 라인 아래에서 또다시 담고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장기로 끌고 갔는데 종목을 물려도 장기로 끌고 가는 분들은 물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180불 라인 아니게 되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의 흐름도 일단 기본적으로 못 잡았을 때 추격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단가가 아니면 버티지 않고. 왜? 말 그대로 뭐 테슬라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이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 이 우리 시장을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메인 핵심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매매적 관점이 맞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했으면 다시 200불 라인 아래, 그렇지 않고 아예 생신규나 투자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180불 라인 아래를 노린다. 자, 그다음에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대단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데, 상승 세계를 저렇게 오버슈팅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매수세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로 쫓아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결국은 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때처럼 아무리 바빠도 120평 딛는 자리인데, 사실 이렇게 움직였다가 요거 딛는다고 해서 매수를 쫓아간다? 굉장히 본 종목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거나 꼭 잡아야 되시는 분들의 몫인 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 어떤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 오게 되면 이번 2 월물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매수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찾고 싶지 않은데, 얘는 사실 매도 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여기가 매도 타점이었고 여기도 매도 타점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이후에 이 자리도 매도 타점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매수 타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매도 타점은 계속 보여 가지고 매도를 잡고 싶은데, 아니 나중에 눈 떠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거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대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패턴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내려온 거는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를 준비를 했었고, 근데 외바닥으로 이렇게 찍고 특별한 손바뀜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내려왔던 과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저죠. 제 기술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손바뀜이나 패턴들이 나왔는지 몰라도 알 수 없는 것들까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다만 재밌는 거는 지금 이거 2 월물이잖아요. 2 월물이 지금 3.31 이거든요. 근데 이거 바로 다음인 3 월물 가게 되면 2.6 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3 대인데 이 다음 월물이 2.6 대예요. 둘이 지금 폭이 600틱 이상 벌어져 있잖아요. 600틱이 아니라 700틱 가까이 벌어져 있잖아요. 사실 한 월물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흔치 않거든요. 물론 제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그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 못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월물이 이렇게 치고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최소한 기술적으로 봐도 120 평까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못 올라올 정도로 벌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물에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손대고 싶지 않은,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15 일인데 아마 이번 2월 만기까지는 우리가 손댈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2월 만기가 끝난다라 그러면 다시 3 월물로 넘어와서 얘 기준으로 지금 얘가 지금 피크가 2.791 이거든요. 얘 기준으로 2.876만 넘어가지 않으면 매도를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죠.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원자재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면 그쪽 관점으로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그냥 매도 패스하고서 다시 눌리면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고,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9 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9 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